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김정행 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정부 합동 특별감사 우리 체육단체에 대해서 진행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예, 많은 문제가 좀 지적이 됐고 사실은 언론에 크게 보도는 안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매우 많아 보여요. 제가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열거를 했는데 아마 자세한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 직원의 70% 이상이 회장과 혈연지연 사제지간 이런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적받았고, 경기도 태권도협회 규정에도 없는 전산본부장 제도를 신설해서 전산 경력도 없는 사람을 회장 고향 근처에 전무이사로 임명해서 급여를 지급했다. 승마협회 마찬가지입니다. 협회장이 혈연지연 사제지간 등 측근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장기 재직을 하고 있다. 이 이후에 좀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단체들이 이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는 그 회장이야 관계자가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학교 연고자 전체 임원의 20% 이내로 규제하는 거 이런 것도 만드시고 그러셨죠. 네, 아마 시점은 비슷하게 됐는데, 근데 보니까 특정 학교 연고자 빼고요, 혈연, 지연 이쪽에도 뭔가 제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경기 단체마다 지금 이사회 규정이 너무 다릅니다. 보니까 어떤 이사회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체육단체 이사회 규정을 체육회에서 아마 한번 전부 스크린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사회 규정이 단체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통일성을 갖도록 가이드라인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조사를 한번 해보실 용이 없으세요? 그렇게 하는데 또 특정 단체는 그렇지 일관성 있게 할 수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골프 같은 데는 골프 사장 하는 단체하고는 보통 규정을 맞추면은 선수들의 특수성이 인정받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슷한 단체들이 이사회 규정이 들쭉날쭉한 거, 이거는 통일성을 기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 근거 없이 지금 여러 가지 보수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체육회는 지급 근거를 그냥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뭔가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반자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할 필요도 있는 거고, 또 위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깎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좀 강한 그런 조치가 있어야 규정을 잘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 규정도 없이 이렇게 보수가 나가는데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진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6등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인들이 생활자금 지원받고 하는 거. 그런데 시중은행은 7등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6등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한 18%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언론인들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신청할 때는 상당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7등급으로 완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일반 시중은행은 7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우리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님, 지금 인터넷 매체가 한 5,000개쯤 되죠. 많이 늘어났죠. 계속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취재 활동 하다 보면 오보를 또 양산할 수도 있는데요. 오보에 대한 이 구제 문제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대책을 세워 가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흐름은 무지하게 빠른데, 이 대처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사정상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 구제를 좀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자면 앞으로 가보세요. 한 언론사가 정정보도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를 하라고 해서 정정보도를 한 내용인데
저거 조금밖에 정정보도 하고 나서 지나가면 사실은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정보도 조금밖에 한번 나오면 지나가버린다.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법상을 적어도 일정 기간 정도, 한 일주일 정도 필요가 나요. 뭐 이런 방식의 예고가 필요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 매체에 의한 그 언론 피해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사건의 60% 이상이 인터넷 매체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신청하는 그런 사건들인데, 그래서 이에 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고민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터넷 매체에 의한 뉴스 보도가 이제 우리 그 조정 신청이 돼가지고 조정이 만약 돼서 시정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 잘못된 인터넷 매체를 갖다 옮긴 뭐 여러 가지 웹사이트라든가 카페의 글이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글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결국은 그 잘못된 인터넷 매체의 뉴스 보도, 그것이 우리 이제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에 의해서 이제 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인터넷상의, 사이버상의 글들이 그냥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잘 생각을 해서 피해 구제를 일원적으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일괄적인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이론적인 법리적인 뒷받침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관석 의원님 오셨죠? 예, 윤관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